공사 과정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시공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또는 셀프로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선보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계, 시공,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프로젝트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공사에 대해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요,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제가 지금 생각한 이유는 건축학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을 디테일하고 전장 냄새 물씬 나게끔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음날 현장에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요, 현장에서 학습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 건축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시공사에 맡길 형편이 안 되는 건축주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공사 대표인 제가 그게 아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짓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주가 생긴다면 굉장히 보람찰 것 같아요. 한번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 3D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층, 1.5층, 2층, 2.5층, 3층, 3.5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노키즈 존으로 이렇게 이제 데크가 깔리게 되고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여기는 1층 지하죠. 지하는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포토존이에요. 바다에 바로 떠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요. 내부는 지금 당장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에서도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곳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점 있죠, 점. 점이 이렇게 쭉 한 개씩 있어요. 빨간색 점이, 그리고 파란색 점이 쭉쭉쭉쭉쭉쭉 네 가지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경계 지점이에요. 경계 지점. 우리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정해놓은 지적이 있고 좌표값이 있어요. 좌표값에 의거해서 건물을 앉혀야지만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다든지 남의 땅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제 10cm 중에 1mm가 삐딱거리면 그만큼 갭 차이는 크지 않지만 50m, 100m 되는 선에서 조금만 삐딱하게 이제 지점을 잡게 돼도 건물이 휙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 성과도를 먼저 받죠. 자, 지적 성과도를 받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계 측량을 신청을 하고 빠르면 일주일 선생님들이 오게 되면 기점을 찍어준단 말이죠. 자, 기점을 찍어주면 GPS나 강파기에 좌표값을 넣어서 기입을 시켜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점을 저기 위에서 이렇게 잡고 내려왔어요.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렇게 잡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쪽 기점이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을 잡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섰을 때 이 밑에 기점이 제일 확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점을 여기로 잡았고요. 이쪽에 우리는 강파기를 GPS를 두고 여기 프리즘을 세울 겁니다. 자, 여기에 GPS를 두고 부시경을, 프리즘을 들고 계시는 다른 직원분께서 건물을 내려가서 이 지점에 포인트를 잡습니다. 여기가 1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XY 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GPS 옆에 사람 한 명 서서 X값 Y값 적고 1포인트 적고, 여기가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5번 포인트,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점을 다 찍은 후에야 측량하시는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계산을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제가 요쯤에서 선생님들을 잡았어요.
요쯤에서 팀장님 잠시만요. 시간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말하셔. 선생님 기점 2개만 주십시오. 좌표 2개만 알려줘 있어. 아 참 바쁜데 이 사람이 진짜 적어보소. 예 불러줘 있어. 딱 적었습니다. 갈라는 겁니다. 또 팀장님이 어디 가십니까? 한 개 더 알려줘야지. 이게 한 개로 안 된다. 2개는 적어도 2개는 알려줘야죠. 5대점 어디 포인트? 그 포인트 1 원포인트 있는데 찍어주세요. 원포인트. 아 원포인트가 어디인데? 제가 도면을 짤랑짤랑히 들고 쫓아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거 모르겠고 위에 거 하나 찍어줄게요. 자 원포인트 알려주면 되는데 왜 일로 어렵게 만드냐고. 엄마 이거 하소.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또 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줘 있어 그러면. 우리 건축주가 돈 다 내고 신청을 했는데 알려주면 될 거를 원포인트 그거 알려주면 얼마 쉽습니까? 포인트도 찾고 좌표값도 빨리 찾고. 사실 또 현장도 힘들었기는 힘들었어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 힘들었으면 제가 인정 못하지. 좌표값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토목팀하고 또 대화를 했어요. 요 좌표값 1이 되고 이쪽 좌표값 1이 됩니다. 기준점은 여기에 기준이라고 적어놨고 프리즘 자리는 P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가면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 맞춰서 같이 가이시더까지 했어요.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갔는데 며칠 상간에 락카가 좀 지워졌더라고. 포인트를 찾는데 좀 애먹었어요. 프리즘을 여기 두고 자 이쪽 기점에서 GPS를 찍으니까 좌표값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원포인트를 찍어야 되죠. 자 원포인트를 찍고 2번째 포인트까지 찍었어요. 3번째 포인트까지 쭉 내려가서 찍었어요. 근데 요 기준점에서 요 4번째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4번 포인트가. 그래서 4번 포인트는 나중에 찍으려고 하고 안 찍고 5번 포인트로 갔고 5번에서 찍었고 6번에서 찍으려는데 또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있는 GPS를 들고 3번 기점으로 가서 아까 메모해 놓았던 뭐뭐뭐뭐뭐뭐뭐뭐에 뭐뭐뭐뭐뭐뭐뭐뭐 Y다 해가지고 GPS 설치하고 4번 포인트를 바로 옆에서 한번 찍고 6번까지 찍었는데 여기 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못 찍다 보니까 5번 포인트로 다시 들고 온 거예요. 다시 들고 와서 이쪽 나머지 6, 7, 8, 9, 10번 포인트를 찍었답니다. 오늘은 지적 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이 좌표값을 토목 설계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토목 설계사에서는 그 좌표값을 도면에 제대로 입력을 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레벨링 할 거예요. 레벨링. 3D 영상 보면은 이제 저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 높낮이에 대한 레벨링을 다시 할 거예요. 우리 도면에 보면은 이게 레벨링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의심병 많아서 한 번 더 찍어봅니다. 여기가 건물 바닥이에요. 30.2, 28.4, 여기도 28.4, 여기는 28, 26, 24, 2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물의 높낮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7.8m 차이 난다고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7.8m가 차이가 나면 계단이 이렇게 몇 개가 생겨야 된다라고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가서 레벨링을 했을 때 정확하게 7.8m 차이 나면 고맙겠지만 틀리면 여기 엄청 엄청 큰 일이 생겨요. 건물 자체가 이게 낮게 편성이 돼 있다 하면은 건물이 높이 올라갈 것이고, 아니 높다 하면 층고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층고가 줄어들면 계단도 줄어들고, 층고가 높아지면 계단도 늘어나고 다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샘플랑 레벨링을 들고 레벨링을 다음 주 중에 갈 건데, 레벨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이쪽에 서서 요 포인트 한번 찍고요, 이쪽에 서서 요 포인트 한번 찍고 이렇게 쭉쭉쭉 찍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높이를 산정해서 7800 나누기 170 또는 180 이렇게 계단 높이를 나누게 되면 계단이 41개가 필요하다, 44개가 필요하다, 50개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토대로 계단을 만들고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토부에는 성토를 하고 공백을 높일 거는 높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면 설계상 레벨링이 정확하게 좀 된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프로젝트 공사에 대해 현장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레벨링 하는 모습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공사 시공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애청자들만 알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이런 거 찾아봐도 못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하미 신당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촬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레벨링 하는 것까지 제가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갔다 온 당일날 저녁에 레벨링을 다 해버렸대요. 앞전 영상에 보면은 위에 레벨링 하는 법 여기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레벨기를 통해서 스탬프로 높낮이를 조정을 해요. 여기가 높이가 얼마가 된다, 위에랑 아래가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난다, 링크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레벨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외부에 있는 계단이 이 현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품목에서 레벨링이 조금만 안 맞아도 계단이 한 개 더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엄청 예민하고 건축주도 예민한 그런 위치예요. 계단 옆에는 스탠드가 생기는데 그 스탠드 아래에 빛이 나오게 해야 돼요. 조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조명을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고, 발목 등의 디테일, 지중 등에 대한 디테일, 어떤 디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쪽 길 있죠. 자, 이쪽 길에서 이렇게 가도를 설치를 해서 공투 포크레인이 내려왔어요. 더 큰 포크레인으로 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투로 내려와서 가도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건물 부지이고 기초도 안 쳐야 되고 정화조도 넣어야 되고 연못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의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가림막 있죠. 가림막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펜션이 있어요. 펜션이 있는데 우리 공사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도면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제일 하단부에 석축 쌓기가 있어요. 석축 보면 여기 지목 있죠. 지목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돌이 이 지목 안쪽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목 있죠. 지목을 안 넘어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채웠고요. 이게 우리가 측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기 밑에 단 잡은 거 있죠. 아까 포크레인이 단 잡은 게 이 자리예요. 여기 밑에는 옹벽이 쓰는 자리란 말이죠. 옹벽.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털을 파뒀어요. 여기 펌프가 있죠. 이 차를 불러서 파놓은 곳에 머리를 타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흙을 팠죠. 터파기죠. 터파기. 터파기를 하고 나면은 뭐가 된다? 흙이 남는다 그랬죠. 절토한 물량과 성토할 물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를 했을 때 성토해야 될 물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밖에서 흙을 더 가지고 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지금 절토 물량과 성토 물량이 갈팡질팡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량이 조금 모자래요. 그래서 한 톨도 안 버릴 거라고 여기에 모아놓고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비도 오고 하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흙을 우리는 나중에 써야 된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흙유실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비닐 덮어놨죠. 여기 비닐 덮어놓은 거 왜 덮어놨겠습니까? 흙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질퍽질퍽해서 공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 많이 먹지 말고 흙이 유실되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흙유실된다 비닐 덮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덮었습니다. 어제 사항으로 보면은 철근이 들어왔습니다. 옹벽 설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버린 후에 기초 타설을 합니다. 기초 타설하기 전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근의 양과 벽을 세울 때 생기는 철근의 양을 다 합해서 발주를 넣어가지고 철근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제법 큰 크레인이 왔죠. 자, 그럼 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우리 현장 저기 아래쪽까지 붕대를 뻗어서 철근을 내려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근을 어디 내렸냐면 이쪽에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 바로 앞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수평이 안 나오는 거야. 크레인이 발을 뻗어가지고 쭉 이리 탁 내라잖아요.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야 헷가닥 안 넘어가고 딱 잡는데 수평이 완전 안 나오다 보니까 크레인이 잘못 뜨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까지 붕대가 안 잘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 위에 내려가지고 철근 한 가닥의 길이가 8m예요. 근데 8m짜리 옹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근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조금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가공을 해서 철근을 묶어서 포크레인을 붕대를 떠가지고 현장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우리가 다시 세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3D로 잡아놓은 거예요. 내가 포크레인 내려올 수 있게끔 도로 잡았다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 지금은 이렇게 평으로 돼 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인조잔디 있던 곳이 여기예요. 인조잔디 있는 곳이 건물이 생기고 그 밑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경사가 된다 안 된다 크레인이 가닥 디비진다 안 디비진다 했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자빠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내린 철근의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이 철근이 여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옹벽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조형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서 평면에서 보면 계단이 이 모양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칸 내려가서 또 한, 둘, 셋, 넷, 다 열고 내려가서 한, 둘, 셋, 다 내려오고 여기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뷰를 또 즐기고 음료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스탠드가 있어요.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신선 노름하는 곳이죠. 여기 딱 놔두고 커피를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여기 앞에는 바다겠죠. 이야, 바다 좋네.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3D로 이렇게 영상으로 불빛 내는 거는 쉬워요. 그림이니까. 우리는 시공사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이제 그려서 이사님한테 보내준 건데, 여기에 조명을 달게 되면 불빛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불빛이 이렇게. 그러면 이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 사람이 걸터 앉으면 이 부분이 힘이 지탱을 할 수 있을까? 금이 가지 않을까? 금이 가게 되면 이게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명이 여기 밑에 달리는데 여기는 옆으로 달려요. 옆으로 쭉 이렇게 달리게 하면은 앞에 유리를 막겠죠. 유리를 막아서 빛이 앞으로 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우리가 알 거겠다.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내 무식한 깨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단이 얼굴인데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 선이 계단이거든요. 초록색 여기가 스탠드예요. 만들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은 바꿉시다 협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어요. 밑으로 조명을 쏘는 거푸집이에요. 앞으로 빛을 쏘는 거푸집입니다.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부으면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뭘 했냐? 철근을 잡아넣었어요. 실제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철근을 잡아넣었어요. 철근을 넣어보고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현장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밑으로 쭉 철근도 같이 꺾여 내려가야 이 밑에 부분이 튼튼하지, 이렇게 안 끊기고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밑에 이거 들렁들렁거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못 잘래. 안 된다. 철근을 밑으로 꺾으래 가지고 꺾었어요. 사진은 제가 안 꺾인 걸로 보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철근을 다 접어가지고 꺾어서 철근 배근까지 완성된 상황이에요. 여기 이거는 후크예요, 후크.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나중에 거푸집을 탈거하고 들고 건축자들 뚜벅뚜벅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눈으로 확실히 보고, 이렇게 망치로 한번 때려도 보고, 스위스 띠도 보고, 조명도 켜보고 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디테일 도면이 어떻게 되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는 2바이만 됐어요. 급해가지고 금속을 이렇게 절곡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서,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금속을 절곡을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똑같은 가격을 주고 공사를 하면 남들이 한 것보다 더 이쁘게, 더 가치 있게, 그게 우리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돈만 많으면 이쁘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돈에서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도 사실 쉬워요. 매다당 20만원짜리 착착착착 꼽으면 일도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조명은 별도로 잡았는데, 건축주가 이 조명에 들어가는 돈을 너무 헛되이 많이 쓰면은 안 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도 그게 싫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보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스탠드당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 줄 찍찍찍찍찍찍 가는 불만 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있냐 없냐, 한번 있겠죠 물론. 근데 아트월이 안 돼요. 빛이 탁 저를 보고 치는데 그 빛을 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으면 빛 번짐이 심해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포토존이 안 돼요. 여기 사람 서서 사진을 찍는 게 만들어줘도 이쪽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지, 밑에서 이 사람을 찍으면 빛 번짐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포토존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벽에 포토존을 만들어주자. 이 벽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이 벽에 서서 더 이쁘게 디자인한 상호에 간판이 걸려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벽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쪽에 지금 그래서 계단등, 발목등을 넣을 예정이에요. 난강 조명에 나오는 발목등 한 개가 25만원에 30만원이에요. 25만원, 30만원짜리 매립등을 설치를 한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설치하면 끝이거든요. 30만원짜리 10개가 들어간다 300만원. 발목등만 하는데 300만원 써야 되는데 그게 저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상세도를 보여드릴게요. 계단등이 이렇게 쭉 이렇게 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겠죠. 근데 여기처럼 이걸 만들겠다 이겁니다. 금속으로 이렇게 접어서 타설할 때 탁 붙이는 거예요. 여기 조명이 있어요. 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파이프를 심어 놓고 거푸집을 붙이고 타설을 하고 촥 뗀단 말이에요. 떼면은 이거는 그대로 붙어 있고 거푸집만 타령이 되면 이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명을 넣겠다. 조명이 밑으로 치는, 바닥으로 치는 계단등을 만들겠다. 그러면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건축주가 이걸 하겠습니까? 건축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못해요. 생각을.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안기고 건축 값어치를 올리는 거예요. 기성품을 사서 꼽는 것보다 이 건물에만 있는 조명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과, 그리고 저는 설레이니까 이 조명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쭉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발목등을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험까지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거, 원래 이쪽 옆에서 봤을 때 계단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았어요. 이 옹벽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건축주의 의도는 그거예요. 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건데 유리 난간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리와 유리 중간에 바가 설치가 되는 유리 난간과 유리와 유리를 이렇게 엮어서 유리만 쫙 보이게끔 하는 그런 유리 난간이 있죠. 바 세우는 난간은 비추예요. 왜냐면 자연 그대로의 뷰를 볼 수도 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단 형태의 옹벽을 쳤을 때는 바가 설치가 돼 있는 유리 난간밖에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매끈하게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유리만 설치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랬던 옹벽이 겉에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공사하는 게 더 이쁘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유리와 유리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공을 하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바꿨습니다. 자, 이쪽 면에다가 유리 하지를 심을 거예요. 폭 심어가지고 1대1 슬라슬라를 만들 거예요. 옹벽 위에 바로 유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안에 이게 탁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만 딸랑 이렇게 튀 나오는 거예요. 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슬라브를 뚫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슬라브를 뚫고 무리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 방법들은 많죠. 여기는 옹벽이 아니고 바닥에서 하는 거라서 옆으로 뚫어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옹벽 턱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 자체에서 자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묻어서 유리 난간이 올라가고 요 위에 아주 얇은 핸드레일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거를 잡아낸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탠드 등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해 드렸고, 발목 등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라인으로 생길 유리 난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위에로 봤을 때 찬 부분이 허전할 수 있어요. 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이게 너무 큰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지중등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지중등, 원형 지중등 설치를 해서 바닥도 조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화구가 생겨요. 매립형 화구.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건축주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협의를 받고요. 어디에다가 조명을 설치할 것이다 라는 것도 됐고요. 유리 난간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 시공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는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리 난간을 세울 예정입니다. 유리 난간을 설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외부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옥상에 유리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2층 테라스에 유리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방수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황이 계획보다 조금 높다. 계단이 1개 정도가 더 생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단을 1개를 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빼고, 그리고 이 나머지 4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은 걸 또 보여드려야 되죠. 증거 자료로 1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A 현장이에요. 골 쪽까지 끝난 그 영상들을 가지고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 다음 컨텐츠로는 건축주께 보내드린 견적서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타임랩스, 그 이후에는 실행 원가 계산,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이제 로드FC라는 단체의 격투기 선수인데, 타이틀전을 한다고 해서 대장을 맡아서 고향인 창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 로드FC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인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 노출이 되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게 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티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나가기 전에 구매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미리 빼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젝트 A 현장이에요. 알파벳 순서대로 쭉 우리가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A인데 지금 소개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을 찍었는데 건축주분께서 오픈하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오픈을 천천히 해달라, 최대한 비밀리에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촬영분을 다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만 있다 라는 것. 이 현장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조금 손해를 볼 생각도 하면서 들어갔던 현장이었습니다. 손해를 볼 생각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 회사의 작품을 하나 얹어 놓으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건축주께 잘 요청해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토목 부분이었는데, 제가 욕심이 났어요. 3D 영상을 보시면 저기 밑에 바닥 계단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불이 팍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꼭 구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청 고민을 했단 말이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은 나왔으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깨졌다라는 것, 그리고 해당 현장도 거진 절벽 위에 건물을 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지금 사후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전에는 제가 그만큼의 경험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좋은 건물 올렸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골 쪽까지 끝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가지고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 다음 컨텐츠로는 건축주께 보내드린 견적서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타임랩스, 그 이후에는 실행 원가 계산,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쪽 계획의 3D입니다. 여기가 카운터 쪽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정면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스킵블로 방식으로 1.5층을 많이 만들어 놓은 현장이에요. 1층, 1.5층, 2층, 2.5층, 3층, 3.5층. 여기가 좌측면이거든요. 건물의 좌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리가 많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노출바인데 비노출바로 수문바로 변경을 했고, 이렇게 하면 사실 유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고, 그래서 중간에 살을 더 대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정면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이 배면이에요. 이 부분을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했죠. 딱 바다 쪽에서 우리 건물을 보면 이런 느낌의 건물이다 라는 거. 여기가 1층으로 볼게요. 필로티 부분을 1층으로 봤을 때 1층, 2층, 2.5층, 3층 카운터실 있는 쪽, 또는 1층 요 면을 2층 카운터 있는 쪽을 2.5층, 그리고 여기를 3층 3.5층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우측면입니다. 건물을 봤을 때 우측면 멋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불이 쫙 들어와 있죠. 이 도면을 만들 시점에는 토목 레벨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D를 그렸단 말이죠. 정확한 레벨 측정을 하고 나면 당연히 조금은 변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목 측량을 해보니까 계단 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급경사인 거야 이게. 현재는 계단을 이쪽으로 뺐어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계단을 이쪽으로 쭉 뺐다라는 건 나중에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목등이 없고 이렇게 좀 일자주 조명만 쭉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 발목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 계단 불 나오는 거 보기에는 그냥 불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인데 이거를 불을 어떻게 하면 불빛이 간접적으로 비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 이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결국은 이런 모양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 이 위에 맨 위에 부분이 한 층 한 층마다 계단인데 계단 폭이 보통 175에서 180 그 선에서 이제 계단이 완성이 되는데 손을 넣어서 조명 작업을 하려면 최소 밑에 공간이 한 15cm는 최소한 나와야 전기 작업도 하고 조명 작업이 되는데 사실 계단에는 그런 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단에는 불을 뺐어요. 스탠드가 되는 부분에는 불을 다 넣었습니다. 이게 불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그 고민 끝에 결과를 도출하긴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가 필로티 아랫부분이에요. 여기가 스탠드가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포토존이 되겠죠. 진짜 뷰가 이렇습니다. 진짜 뷰가 이래요. 현실적으로도 저는 이게 여기 사람이 섰을 때 직사각형으로 빠지고 액자처럼 사람이 서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푹 튀어나와 있으니까 직사각형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좀 안으로 잡아 넣었다. 그래서 여기 딱 사람이 서면 직사각형의 액자 모형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정말 추구하고 항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건축이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깊은 심리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형상의 모습이 있다. 이러면 왠지 모르게 깔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 반듯하게 액자처럼 만들어 놨다 하면 왠지 모르게 돌아섰는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가 깔끔해 보이고 그 사진이 이뻐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도면을 토대로 3D를 만들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사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물이 고여만 있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용 불가하죠. 왜냐면 물이 이끼가 차고 물이 썩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딘가로 오버플로어 이렇게 넘어가서 그 물이 다시 정화돼서 다시 우리 물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이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피니티 구조로 한번 짜내고 여기에는 집수정을 넣고 모터를 넣어서 물이 팽글 돌아서 리사이클링 돼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현재는요.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은 이런 모습이에요. 건물 규모가 114평인데 바깥쪽이 굉장히 저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바깥쪽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잔디로 형성돼 있죠. 이게 잔디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뒤에 유리 난간 없죠. 저기가 유리 난간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절벽이란 말이에요. 절벽. 여기 유리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유리 난간이 있으면 사진 찍는데 이게 수평선이 가려지고 안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도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댔냐면 자, 여기죠. 자, 요쪽에 사실은 유리 난간이 서야 되는데 유리 난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잔디가 깔린 이 부분을 벤치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여기 맨 앞줄 여기에 난간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 높이가 50cm도 안 나오게끔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스탠드가 형성이 됐고 여기서 요 밑으로만 안 떨어지게끔 제가 난간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카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층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카운터 자리가 되고요. 여기가 1층 필로티를 제외한 1층이에요. 자,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두두둑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단을 한 2칸 내려갑니다. 2칸, 3칸 정도 내려와서 여기도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계단입니다. 자, 나오면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카운터 보이죠? 카운터에서 한층 올라온 거예요. 한층 올라와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청고를 굉장히 높여줬다 라는 것. 그리고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카운터에서 올라오고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를 뺀 이유는 여기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층수 제한,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율해서
스킵블로우 방식으로 1.5층, 0.5층 이렇게 바꿨고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긴 조명이 한 개도 없죠. 근데 저희가 하면서 조명을 다 넣었어요. 여기 진짜 뷰가 어마어마한 뷰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스탠드 계단이 형성이 되고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지금 이런 진짜 실제 이런 뷰입니다. 실제로 이런 뷰예요. 굉장히 뷰도 좋고 아름다운 현장이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골조가 완료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볼게요. 한참 공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계단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목등을 넣고 계단을 형성을 시켰죠. 자, 여기는 지중등이에요. 이거 지중등 이런 모습.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스탠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제가 오버플로어 돼서 리사이클링 돼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 공간이 여기에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넘어가서 이게 오버플로우 된 다음에 여기가 물이 한 군데 모여요. 이 모인 물이 다시 모터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되고 여과기를 통해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 이건 카운터 쪽이에요. 카운터 쪽이고 저기 카운터 쪽 아까 봤던 카운터 쪽 뷰가 막 어마어마하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내려가나요? 아, 오케이. 영상이랑 똑같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른쪽 편. 그리고 계단 2칸 내려가서 아래쪽 편인 거예요. 두두두두두 내려가서 여기는 아까 유리 달리고 여기 자동문 달려서 탁 돌아보면 이렇게 됐다. 여기 이제 사무실 공간 한 층 더 올라오면 옆에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공간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사무실 공간. 자,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자, 여기 지중등 다 꼽아놨고요. 지중등 다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상이 됩니다. 띠리리리띠. 좋죠.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형성되고, 여기도 계단이 형성되고, 스탠드가 형성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프로젝트 A 현장, 여기가 지금 오픈되었기 때문에 상호를 말씀드릴게요. 통영 도산 일주로에 있는 네르아 21이라는 카페입니다. 3D를 보면서 최초에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조가 완성된 영상을 촬영을 해서 3D는 이랬고 골조를 떼냈을 때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견적서를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상으로 마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